당뇨가 있는 분들 대부분은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당뇨가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합병증이 생겨서 고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당뇨 합병증들, 이를테면 콩팥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눈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발에 문제가 생겨서 절단해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모두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합병증 예방을 위함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이 검사를 혹시 하셨다면 자신의 상태는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인들이 당뇨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합병증 예방을 위함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이 검사를 혹시 하셨다면 자신의 상태는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검사는 바로 모세혈관 검사예요.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모세혈관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혈관이 중요한 이유가 3대 당뇨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기 증상으로 합병증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는 하죠. 망막병증은 그 전에 시력 저하나 시야 흐림이 오고요. 신증은 단백뇨, 거품뇨나 부종을 통해서 내가 신증이 오고 있나 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신경병증은 손발 저림이나 통증을 통해서 내가 신경병증 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은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을 통해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앞서서 이런 증상들이 오기도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정상 혈관은 이렇게 길다랗고 굉장히 또 선명하게 곧게 뻗어 있는 모습이고요. 머리카락 하나보다 모세혈관이 더 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하고,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손가락만 올려놓으면 자신의 혈관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제 혈관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처음에 이 장비를 도입을 했을 때 저도 궁금해서 봤더니 앞에 혈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랗고 굵고 선명한 혈관들이 있죠. 이런 혈관들은 좋지는 않은 거겠죠. 이런 내용들이 논문으로 다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망막병증, 신증, 신경병증이 실제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와 깊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논문을 통해서 밝혀드릴게요. 우선 망막병증입니다. 이 논문은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와 모세혈관 사이의 관계를 밝힌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16명의 당뇨병 환자와 101명의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를 했더니,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환자에서 당활성도 높았고, 비정상 소견, 혈관이 비틀렸다거나 미세출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에게서 더 많았다. 그래서 결론이 모세혈관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거든요. 실제 논문에서는 뭐라고 써여 있냐면, 증식성 망막병증이 있고 비증식성 망막병증이 있는데, 증식성 망막병증이 더 안 좋은 겁니다. 증식성 망막병증 환자에게서 모세혈관 꼬임, 덤불 모양 모세혈관, 신생혈관 확장 이런 게 더 많이 유의하게 높았다. 논문에서는 유의미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 가장 많은 모습을 보였던 건 이런 꼬임입니다. 꼬임 형태의 모세혈관이 망막병증 환자들한테 더 많더라.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보고 나는 이런 꼬임이 많더라라고 하면 망막병증을 조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초신경병증을 볼게요. 말초신경병증 관련된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모세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 당뇨병 진행이나 아니면 말초신경병증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것을 밝힌 논문입니다. 이 논문 또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115명의 당뇨병 환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당뇨병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모양이나 분포 이상이 많이 관찰이 됐다. 그래서 이런 모세혈관의 이상을 통해서 말초신경병증을 예측할 수가 있더라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A는 정상 모세혈관이고요. 나머지들은 비정상 모세혈관인데, 이런 것들이 말초신경병증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신증인데요. 마찬가지로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성 신증 환자의 조갑
손톱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을 관찰한 연구이거든요. 이 연구 또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144명의 당뇨병 환자와 그리고 건강한 88명을 비교를 했더니 결론은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 모세혈관 동맥류, 미세출혈, 비틀림, 신생혈관 형성, 기계암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이런 조갑주로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 환자의 미세혈관 이상을 많이 탐지를 할 수가 있었고, 비틀림이 그 중에 주요한 발견으로 나타나더라. 비틀림은 앞에 망막병증에 나왔던 이런 모세혈관의 비틀림, 꼬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갑주로 현미경 검사를 해보시고 꼬임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합병증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조기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갑주로 현미경 검사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한의원 등을 통해서 모세혈관 검사를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관리와 치료를 하시면 무조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 모세혈관도 좋아진 것처럼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처음에 검사한 모세혈관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더 선명해지고 굵어지고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비해서 4월에 더 모세혈관이 좋아진 환자분의 모세혈관 변화 모습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유령혈관처럼 희미하고 꼬여 있기도 하고 하는데 더 쭉쭉 뻗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선명해지고, 그리고 짧았는데 길어지기도 하고 선명해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세혈관이 좋아지고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처음에 검사했을 때 나쁘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어떤 걸 해야 되냐? 맨발 걷기랑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중요하고요. 수면을 하는 동안 혈액이 청소가 되고 모든 곳에 혈액이 공급이 되거든요. 자는 동안. 그래서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랑 수면 이 두 가지를 꾸준히 개선을 하면서 집중해서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발에 상처가 날까봐 맨발 걷기가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맨발 바로 저희 의료진들이 만든 신발이죠. 접지가 되는 특수 신발입니다. 그래서 맨발 바로 신발을 신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구입 문의는 010-9636-5178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장유도 한의사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대부분은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당뇨가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합병증이 생겨서 고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당뇨 합병증들, 이를테면 콩팥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눈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발에 문제가 생겨서 절단해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모두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오늘은 망가진 혈관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 알아볼 건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 항상 혈관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4가지는 첫 번째, 혈당 조절, 두 번째, 혈압 조절,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네 번째, 금연입니다. 이 4가지를 신경 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다면 혈당을 낮추기에 노력하고 혈압이 높다면 혈압을 낮춰야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이 수치를 조절하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다행히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습관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은 모두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좋아질 때는 같이 좋아지고 나빠질 때는 같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언제 다 좋아지게 전부 하나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를 모두 좋아지게 하려면 식습관이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식사 방법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는 식사 방법인데요.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이것만 해줘도 수치를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담배를 피신다면 앞에 말씀드리는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 담배 먼저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면서 혈관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해도 담배를 계속 피면 혈관 기능을 개선할 수 없으니까요. 꼭 금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4가지를 신경 쓰는데도 이미 합병증이 생기는 분들이나 더 적극적으로 혈관 건강을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한약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논문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이 연구에서는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인 당뇨발의 한약 처방의 효과와 안정성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한약 처방을 받은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총 유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치료율 또한 더 높았고요. 또한 한약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발 절단을 하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짧은 궤양 치유 시간을 보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혈관이 심하게 망가졌을 때 생기는 당뇨발 역시 한약 처방으로 개선될 수 있으니 그보다 더 경미한 것은 더욱더 개선 가능할 것입니다.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1644-5178로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 3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 청소를 위해서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금연을 신경 써야 한다. 두 번째, 이들을 개선하기 위해 거꾸로 식사법을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약 처방이 도움이 된다. 추가로 당뇨스쿨에서 당뇨에 도움될 수 있는 당뇨 편지를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 9시에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눌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